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ESC 사전교육 2일차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는 사실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프로젝트를 클론해서 풀 리퀘스트 PR을 날려보는 것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의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오늘 내용 상당히 짧습니다. 이 자료도 사실 뭐 몇 장 안 되고요. 그냥 쭉 따라가다 보면은 금방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목차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PR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풀 리퀘스트가 뭔지 알아야지 이제 뭐 나중에 많이 써먹을 거예요. 다들 대충은 알고 있을 테지만. 그래서 요 아래 나와 있는 저 포크 하기부터 풀 리퀘스트 생성까지 이 5단계가 우리가 이제 PR을 날릴 때 밟게 될 5가지 단계가 될 텐데, 이거를 쭉 그냥 제가 말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풀 리퀘스트를 하나 이미 날리고 있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PR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PR, 풀 리퀘스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남의 프로젝트를 함께 하거나 남의 프로젝트를 뭔가 수정사항이 오픈소스들을 수정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따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 남의 레포지토리를 포크를 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내 원격 저장소 GitHub죠. 그 원격 저장소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그거를 내 로컬에도 클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작업을 했어요. 그 후에 add, commit, push 과정을 통해 올릴 수가 있죠. 로컬 저장소의 변화점을 이제 원격 저장소로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포크한 내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거, 내 레포지토리에만 반영이 되지, 그 포크의 원본 있잖아요. 그 남의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것을 그 원본 프로젝트에 반영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요청을 보내기 때문에 리퀘스트인 거고요. 내 코드를 원본 프로젝트에 풀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풀 리퀘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어, 그 원본 오픈소스나 프로젝트들이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것과 또 그런 협업 과정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사실 오픈소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PR을 날리지만 그 모든 PR이 코드와 관련된 거는 아니에요. 실제 그 풀 리퀘스트의 한 28% 정도가 오타 수정이나 번역 작업과 같은 그런 문서 작업들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28%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픈 소스들에 컨트리뷰트 하는 게, 기여를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 리퀘스트가 뭐를 하는 건지 알아봤고요. 한번 과정들을 따라가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여기 주소가 하나 있죠. GitHub 그리고 ESC 어사인먼트 라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면 포크가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GitHub로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이 포크를 누르게 된다면 자신의 GitHub에, 자신의 원격 저장소에 이 동일한 프로젝트 레포지토리가 생기게 돼요. 이거는 주소가 이제 대신 제 계정이 아니라 그런 본인들의 주소, 본인들의 계정에 포함된 레포지토리로 주소가 조금 바뀌게 될 거고요. 이렇게 포크를 해 온 다음에 자신의 PC에다가 자신의 이 레포지토리를 클론해 주시면 됩니다. 뭐 클론하는 명령어는 이제 학교 과제 많이 해보시면서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클론을 받고 싶은 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원하는 디렉토리까지 왔다 하면은 이제 거기다가 커맨드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명령어들을 치는 거죠. git clone 하고 뒤에 내가 포크한 그 레포지토리의 주소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원격에 있던 애들을 전부 다 받아오는 게 받아왔다는 표시가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폴더가 생성이 되겠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원격 그 저장소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git remote add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제 뭐 저는 그 리모트의 위치를 그 별명을 assign이라고 해놨고요. 이 뒤에 그 리모트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git 클론에서 받아온 그 주소랑 동일한 주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assign은 리모트의 별명을 제가 임의로 정해준 거고요. 보통은 오리진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뭐 이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브랜치, 저번 시간에 다뤘죠. 이 브랜치를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브랜치는 자기 이름으로 생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랜치를 만듦과 동시에 브랜치로 이동을 하는 명령어가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명령어였죠. git checkout 하고 옵션으로 이제 다시 b 이렇게 주면서 뒤에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꼭 적어주세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브랜치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물론 잘 넘어갔을 테지만 꼭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git branch라는 명령어를 통해 이제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아마 두 개가 나오겠죠. 마스터 브랜치랑 방금 만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브랜치. 이제 체크아웃까지 제대로 해놨으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된 브랜치 앞에 별표가 붙으면서 자신의 그 브랜치가 초록색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윈도우 커맨드 창 기준이고요. 뭐 다른 그 색깔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브랜치 앞에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 앞에 별표가 붙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받아왔으니까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제가 올려놓은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이니까 이 클론한 디렉토리를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새로 이미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여는 그 옵션이 있죠. 그 옵션을 통해 디렉토리를 찾아가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열면은 별거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그 기본 프로젝트 생성하면 바로 있는 그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 그 레이아웃 파일에 사실 딱 그 텍스트 뷰 하나만 있을 거예요. 거기는 헬로 월드가 적혀 있을 거고요. 그 텍스트 뷰에 텍스트를 자신의 학번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화면에서는 자신의 학번만 그 하얀 화면정 가운데 적혀 있겠죠. 이 이후에 이제 뭐 사실 수정할 작업은 전부 다 끝났으니까 다시 커맨드 창으로 돌아가서 add commit push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git add 하고 뒤에 점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이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add를 해주겠다라는 소리고요. 커밋을 하면서 커밋 메시지는 사실 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커밋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푸시를 통해서 자신의 원격 저장소로 이 변경 사항들을 올리게 되겠죠.
그렇게 푸시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자신의 GitHub으로 접속을 해줍니다. 이제 자신 GitHub 들어가서 로그인 한 다음에 해당 레포지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Compare and Pull Request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주게 되면은 어떤 메시지와 함께 어떤 내용과 함께 이 풀 리퀘스트를 날릴 거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아래 텍스트 창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렇게 적어준 다음에 이제 Create Pull Request가 오른쪽 아래에 보일 거예요. 이제 그거를 눌러주시면서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한테 이제 그 PR이 날라와요. 여러분들은 이 풀 리퀘스트 누르는 것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자가 무엇을 하게 되냐? 이제 저는 이 풀 리퀘스트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변경한 게 그 액티비티 메인의 XML 파일에서 텍스트 뷰의 텍스트를 원래 있던 헬로 월드에서 자신의 학번으로 바꿨죠. 그러면은 이제 그 변경점을 제가 확인을 해서 머지를 할지 말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뭐 실제 프로젝트나 오픈 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PR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머지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지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다른 곳에 있던 변경 사항들이 이제 원본 프로젝트의 원격 저장소에 반영이 된 거니까 원격 저장소와 현재 원본 프로젝트의 로컬 저장소에 차이가 생겼죠? 이거를 동기화 시켜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만 한번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밟아봤는데요. 하면서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뭐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번 과제였습니다. 이 앞선 모든 과정을 따라해서 제 프로젝트에다가 풀 리퀘스트를 날리는 게 이번 과제고요. 이거는 그래도 ESC 전에는 어떻게 풀 리퀘스트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8월 1일 자정까지, 우리가 8월 2일에 하니까요. 8월 1일 자정까지 이 과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풀 리퀘스트의 내용을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금이 있고요. 많이들 다 진짜 별거 막 어려운 거 없으니까 괜히 또 안 냈다가 벌금 내지 마시고 한번 공부하는 셈 치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언젠가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꼭 그 과제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과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은 이제 여기 제가 설명했던 예시에서는 프로젝트를 포크를 해서 내 걸로 가져와서 클론하는 것들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협업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이 레포지토리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설정 중에서 이 콜라보레이터를 추가를 하는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에. 그래서 GitHub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든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팀이 짜여지고 레포지토리, 팀 프로젝트의 레포지토리를 만들었을 때 그 GitHub에서 레포지토리 들어가면은 맨 오른쪽에 그 세팅스가 있을 거예요. 그 설정 창으로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막 그 세팅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잔뜩 나올 텐데, 위에서 두 번째가 이제 Manage Access거든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은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치라고 그래요. 쳐준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 아래 여기 화면 보이시는 거 빨갛게 칠해놓은 이 박스 안쪽처럼 You haven't invited any collaborators yet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다가 Invite a collaborator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의 팀원을 초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뭐 자기 레포지토리에 따로 포크를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클론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런 권한 관련된 문제들이 그냥 포크해서 작업할 때보다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요. 이렇게 콜라보레이터를 추가하는 방법 외에도 이제 레포지토리가 아니라 이 오거나이제이션을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거나이제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에 레포지토리를 생성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여기서 이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 오거나이제이션 만드는 방법은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가 끝이 났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 딱히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도 오래 했는데 생각보다 뭐 내용이 별거 없더라고요. 풀 리퀘스트를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저도 예전에는. 아무튼 혹시나 제 설명이 부족해서 궁금한 게 생긴다면 이제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이상으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제 꼭들 해주시고 저는 다음 주 ESC 첫날에 뵐게요. 안녕.